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30강이 됐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제가 장로교의 탄생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개념이 됐든 제도는 물론이고요. 개념이 됐든 제도가 됐든 하여튼 단어 모든 거가 다 시초가 있습니다. 다 시작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현상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기존의 말과 어휘와 제도와 관념과 개념 갖고는 모를 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항상 만드는 거라서 이 사상사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원래 실제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로교가 진짜로 탄생하는 모습, 그동안에도 제가 쭉 존 넉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그걸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은 장로교라는 게 어떻게 탄생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를 했고, 어떤 종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 넉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여러 번 이제 벌써 말씀을 드렸죠. 메리언 엑사일, 메리언 망명객의 하나로 건너가서 칼뱅 밑에 가서 있으면서 배워서 이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잘 아시듯이 이제 장로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조금만 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존 넉스를 중심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넉스는 1514년에 스코틀랜드 헤딩턴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굉장히 그 당시 다 그랬지만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이제 자라서 29년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당시 최고의 스코틀랜드 명문 대학을 이제 입학을 했고 36년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사제 서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사제가 너무 많아갖고 어디 자리를 줄 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귀족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일하기 하다가 1543년경에 개종을 한 걸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 43년경에 개종을 했을 거라고들 이제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기록, 자기가 써놓은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교황주의의 웅덩이로부터 불러내셨다. 그러면서 같은 해에 이 조지 위셔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위셔트라는 사람이 넉스한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하고 프랑스의 최고 교육을 이제 다 받고, 그런데 이제 가는 데마다 종교개혁을 하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1543년에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개신교, 왜 카톨릭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전국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543년에 이제 존 넉스를 만납니다. 이때 존 넉스가 조지 위셔트의 보디가드를 자원을 합니다. 코의 병을.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이 존 넉스가 이 칼을 들고서 위셔트를 이렇게 호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괄괄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이제 위셔트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545년에 결국 위셔트가 구속이 됩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하다 보면 이제 다 악마의 저거라 그래갖고 이제 전부 다 화형을 시켜버렸는데요. 그때에 존 넉스가 또 못 참고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자기가 이제 보디가드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는 위셔트가 존 넉스 보고 너는 제자들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한 번 제물을 바치는 데는 한 명만 희생되어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고 저항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화형 당하면서 한 얘기가 직전에 한 얘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들의 무지와 다른 악한 마음으로 저에 대한 거짓을 일삼은 이들을 용서하소서.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무지로 인하여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하면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존 녹스는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윌셔트를 화형에 처했던 당시 에딘버러의 추기경이었던 비튼 추기경을 개신교도들이, 존 녹스는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개신교도들이 비튼 추기경을 암살을 합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개신교도들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자기네가 차지를 하고서는 거기에 이제 녹스가 와가지고는 이제 윌셔트를 이어서 마구 이제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개신교를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황을 포함한 그 누구도 교회의 진정한 수장인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카톨릭의 미사와 예식들은 성소에 기초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카톨릭 미사는 우상 숭배이며 연옥에 대한 카톨릭의 믿음 역시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47년 6월에 세인트 앤드루스 성이 프랑스 함대에 공격을 받습니다. 왜 프랑스 함대인가는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개신교도들이 지금 천주교 추기경을 윌셔트 과격주의 개혁주의자를 화형시킨 그 추기경을 암살을 하고 그 사람 성에 들어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걸 차지하고서 개신교를 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군대가 와서, 프랑스 함대가 와서 공격을 하고 한 달에 걸친 전투 끝에 세인트 앤드루스 개신교도들이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녹스를 포함한 지도자 20여 명은 프랑스 군함에 노젓는 노예가 됩니다. 그 당시도 아직도 갤리, 그 영화 벤허가에서 보면은 벤허가 끌려가갖고 그 사슬에 묶여갖고 노젓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존 녹스가 2년 동안 합니다. 프랑스의 배에 끌려가서. 그래서 47년에서 1549년까지 거의 2년간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건강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제 설교하거나 하는 그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사파가 녹스가 이제 잡혀가면서 그때 친구 보고 그랬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내가 언젠간 분명히 다시 세인트 앤드루 성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왜 프랑스 군대냐? 약간 이제 또 유럽 역사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섭정이 마리 드 기즈라는 프랑스 여자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프랑스 여자가 그 스코틀랜드 섭정이 되었냐? 이게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종교 성 바르톨로뮤 대의 그 대참사 학살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최고의 카톨릭 명문 집안이 이 기즈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딸인 마리 드 기즈가 1538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와 결혼을 합니다. 제임스 6세가 누구죠? 나중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되는,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쓰도록 하는 바로 그 제임스인데, 지금 그 제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임스 5세하고 마리 드 기즈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딸도 메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마리 드 기즈는 키가 180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 우아하고 그 프랑스의 최고의 세련된 귀족 집안의 걸 받아서 가장 정말로 매력적이고 아주 그 놀라운 그런 여자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임스 5세랑 결혼을 해서
말씀드려도 딸을 낳고 그 딸이 이제 메리 퀸 오브 스코트라고 스코틀랜드의 메리라고 이제 유명한 또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하고 싸우는 그 엘리자베스 사촌 서로 사촌끼리지만은 그 되는데 그 딸도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닮아갖고 키 크고 아주 그 프랑스의 온갖 그 세련된 교육은 또 다 받고 그래서 그렇게 우아하고 이제 그랬었다 그럽니다. 그 우아했던 그 마리 퀸 오브 스콧을 존 녹스가 맨날 데리고 앉아갖고 잘못한다고 그 하도 야단을 쳐서 항상 그렇게 울었답니다. 존 녹스가 울렸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존 녹스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메리를 낳고 근데 제임스 5세의 어머니가 이제 헨리 7세의 딸 그러니까 그 제임스 5세의 어머니는 헨리 8세의 누나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임스 5세의 아저씨가 되는 거죠. 헨리 8세가. 그러니까 그 두 집안이 이제 이 튜더 집안하고 스튜어트 집안이 결혼으로 아주 밀접합니다. 그랬는데 메리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제임스 5세가 죽는 것도 헨리 8세하고 싸워서 죽습니다. 전쟁을 해갖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재미는 있지만 복잡해져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메리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그 왕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갓난쟁이 메리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왕이 너무 어리니까 어머니 마리 드 기즈가 이제 섭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섭정을 하다가 1558년에 이제 메리가 자라서 여왕 메리가 프랑스의 왕세자 프랑스와 결혼하면서 프랑스와가 스코틀랜드의 왕이란 칭호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리 드 기즈가 카톨릭이니까 항상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의 프랑스 군대를 아예 주둔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는 종교 개혁을 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스코틀랜드의 그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개신교도들이 점령을 하니까 마리 드 기즈가 프랑스 함대를 보내서 거기를 공격을 해서 존 녹스를 끌어내서 이제 노젓는 노예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군대를 주둔시키고 카톨릭 주교의 허락 없이는 설교를 하거나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스코틀랜드 전도사들을 구속하여서 이제 재판에 회부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549년에 이게 이 녹스란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기구한지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49년에 그때 이제 메리가 죽고 에드워드가 들어서서 에드워드가 개신교 왕이니까 그렇죠? 잠시나마. 그래서 그 에드워드가 프랑스랑 포로 교환을 해서 이 녹스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녹스가 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출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건가를 생각을 하다가 스코틀랜드는 아무래도 메리 드 기즈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죠.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돌아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워낙 잘하고 그래서 눈에 띄어서 51년에 에드워드 6세의 교목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공회의 예배 공식을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왕의 교목이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황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거 갖고 지금 개혁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우상숭배다. 하면서 이제 이 성공회 자체의 개혁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한 한 사람이 녹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최초의 청교도라고 하는 거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헨리 8세가 시작한 그 성공회를 만든 종교개혁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나서 크롬웰이 들어와서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무너지면서 다시 왕정복과가 되니까 그때 대거
더 이상 영국에서 성공회를 개혁할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대거 미국으로 이 청교도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들. 아무튼 녹스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청교도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53년에 그 16살의 에드워드가 6세가 죽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인 그레이가 잠깐 9일간 즉위했다 처형당하고 그 메리가 53년 7월 19일 날 블러디 메리가 이제 다시 즉위를 하죠. 이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를 거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갔다가 이제 스위스로 망명을 가는 거죠. 이제 가서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했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극단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을 이 사람들이 망명을 가서 소외의 극치를 달리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선지자의 역할을 자임을 하면서 그 새로운 이 총체적인 영국 교회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내고 그런 세계를 개혁해 나가는 그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의 문제는 칼뱅으로부터 그 칼뱅의 조직, 그렇죠? 목사, 박사, 장로, 집사 이 네 그 교직을 갖고서 모든 교회를 조직하는 그 체제를 빌려서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녹스가 그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메리가 죽으니까 1558년에 메리가 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또 왕위에 오르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6번을 하고 뭐 그래서 메리를 낳고 엘리자베스를 낳고 에드워드를 낳고 또 다시 에드워드가 돼서 죽고 그다음에 메리가 했다가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는 이 과정은 정말 유럽 역사 중에 가장 재밌는 그리고 사실 영화나 소설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그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재미있고 엘리자베스가 진짜 왕이 될 거라고는 왕이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본인을 포함해서 예측을 전혀 못했었는데 아무튼 엘리자베스가 58년에 왕위에 올라서 엘리자베스 Religious Settlement, 엘리자베스 종교 해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일단 해법을 하는데요. 사실 엘리자베스는 양다리 걸칩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적으로 뛰어난 여자라서 지금 이 둘 중에 하나 청교도 편을 들거나 이 성공의 편 하나를 들어가지고는 자기 왕국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서 편을 안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종교 예식에 있어서는 성공회를 거를 그냥 다 그대로 이제 따르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냥 공존할 수 있도록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녹스 같은 사람이 감히 영국으로 돌아올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녹스가 돌아오는데 녹스가 아직도 스코틀랜드는 지금 마리드 기즈가 섭정 중인데 이번에는 런던으로 가지 않고 지난번에 배 젓는 노예에서 풀려났을 때는 스코틀랜드가 위험하다 그래서 잉글랜드에 갔었는데 그리고 또 망명을 갔다가 이번에는 스코틀랜드로 직접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네바에 가서 총체적 무장을 이제 한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무장을 하고서는 이제는 그냥 악마의 소굴로 뛰어든다. 피하지 않는다고 그냥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5년에 걸친 망명 생활 끝에 1559년 5월 2일 에딘버러의 항구인 레이트에 도착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마리드 기즈가 4명의 스코틀랜드 전도사들을 교권 침해와 반란 조장, 이단 전파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신교도들이 거기서 자꾸 일을 일으키니까 이 날도 또 이제 마리드 기즈가 아주 이거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하필 발부한 딱 그날 이제 존 녹스가 레이트 항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트 항이라는 게 여기 지금
그냥 한번 그 지도를 좀 작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영국,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잉글랜드, 왼쪽이 웨일즈지만 아래쪽이 잉글랜드고 북쪽이 스코틀랜드죠. 여기 이제 아일랜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 점이 있는 데가 여기가 세인트 앤드루스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앤드루스의 항구가 레이트라는 항구죠. 그러니까 뭐 서울하고 인천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트 항에 이제 들어오니까 존 녹스가 5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제네바에서 5년 동안 내내 영국 성공회하고 카톨릭 욕하는 팜플렛하고 책 쓰고 하고, 그리고 세력을 기르던 지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녹스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주교들이 레이트에 그러지 않아도 집결해서 녹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의를 해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그때 마리드 기즈가 글래스고에 가 있어서 회의에서 결정을 못 내린대요. 그래서 마리드 기즈가 녹스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미 레이트를 통해서 입국을 해서 던디라는 데로 피신을 한 다음에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때가 됐을 때가 돼서야 이 마리드 기즈가 녹스가 돌아왔다는 이제 얘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스가 그때 던디로 피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사탄이 사납게 준동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의 전투가 격렬할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마리드 기즈가 사탄이 사납게 준동을 한다는 걸 봤다는 거죠. 오른쪽에 사진이 지금 세인트 앤드루스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지금은 에딘버러 대학 앞에 있는 그 유명한 녹스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오자마자 우상숭배에 대한 비판, Vehement Against Idolatry라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했더니 그 설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이 타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녹스가 교회에 가서 먼저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은 이제 카톨릭 사제의 순서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의 차례가 돼서 카톨릭 사제가 들어가서 또 그 같은 교회에서 이제 미사를 집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녹스의 설교를 들었던 신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교회의 제단과 동상 장식들을 전부 다 이제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코틀랜드 전역에 우상 파괴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녹스는 이런 행동을 불량한 군중의 소행으로 비판하지만 녹스가 그 설교를 한 직후부터 몇 주 동안 세인트 앤드루스, 에딘버러, 글래스고 등의 수도원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개신교 폭도들이 가서 전부 다 파괴를 합니다. 이에 이제 마리드 기즈가 경로해서 2,000명의 프랑스 군사를 폭동 진압에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귀족들이 동맹을 맺어갖고 군대를 일으켜서 마리드 기즈하고 이제 싸우면서 개신교를 지키겠다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전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녹스는 계속해서 그 순회 설교를 하고 가는 곳마다 우상 파괴 폭동. 그러니까 이 녹스의 설교의 힘이 정말로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웠었다는 겁니다. 진짜 특별한 은사가 있어갖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왕을 울리거나 뭐 설교만 하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제 이랬었다는데, 여기 오른쪽 사진은 요거는 사실 어디죠? 네덜란드의 그 우상 파괴 사진이지, 그림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개신교 국가에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우상 파괴의 한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녹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 세인트 앤드루스에 가서 내가 전에 그러지 않았냐? 나 잡혀갈 때 내가 언젠가 여기가 들어와서 설교한다 그랬다. 나 세인트 앤드루스에 가서 설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랬더니 근데 세인트 앤드루스는 프랑스 군대가 아예 거기에 진주해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세인트 앤드루스의 존 해밀턴 대주교가 세인트 앤드루스에 만일에 녹스가 나타나면은 장총 세례를 받도록 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녹스 측근들은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녹스가 나의 목숨은 내가 드높이고자 하는 그분의 손에 달렸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으스댐과 폭정을 겁낼 수도 없고 그분이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나의 음물을 저버릴 수도 없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누구의 도움이나 무기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갑니다. 세인트 앤드루스를. 그래서 6월 11일 날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주제는 예수가 회당에서 장사꾼을 모두 쫓아내는 그 내용을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교회가 카톨릭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을 종용하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일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3일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데 그 개종하는 사람 중에는 21명의 카톨릭 사제들도 있었답니다. 녹스의 설교 사흘 듣고서 카톨릭 사제 21명이 개신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때에 녹스가 하는 말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저 여리고성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팔을 불면서 오직 그분의 권능으로 승리를 얻기 희망할 뿐이다. 이 오른쪽의 사진이 이게 지금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의 모습입니다.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녹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스 때문에 이때 폭동이 일어나서 전부 다 이 장식이랑 모든 것을 그 성물들을 끌어내리고 파괴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가 이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교회가 완전히 이제 쇠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렇게 그 폐허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칼뱅이 보면서 녹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가끔가다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창출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 가갖고 지금 간지 며칠 안 됐는데 다 뒤집어 놓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사제들이 개종을 한다 그러고 온 난리 전쟁까지 일으켰다 지금 당신 지금 간지 며칠 됐다고 그러면서 그 칼뱅이 놀래서 그 녹스한테 보낸 편지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스코틀랜드에 귀국한 지 2달 만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그 당시 중요한 교회였던 에딘버러의 성 자일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이 되는데 이 교회에는 3,000명, 최대 3,000명까지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여, 그대는 정의와 평등, 자비로 통치하는 군주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계명들을 따르라.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며 그대를 부르는 그 말씀을 새겨들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오만하지 말아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을 벌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 스코틀랜드, 그대 에딘버러에 내릴 것이다. 똑같이 벌하신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이 나라의 그 어느 지방도 거역하는 것은 벌받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스털링의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귀족들이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마리드 기즈를 상대로. 전쟁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프랑스군을 상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할 때마다 패합니다. 그래서 패잔병들이 또 패한 스코틀랜드 귀족군이, 그 개신교 군이 스털링에 있는 성 루드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녹스가 거기에 가서 시편 80편 4절에서 8절을 갖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귀절을, 저도 이제 이거 한번 그냥 귀절을, 무슨 내용인가, 역시 이제 그 상황에 딱 맞는 귀절인데,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규절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녹수의 설교만 들으면은 패했던 군인들이 또 용기가 나가서 싸웠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대의가 사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대의가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듯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군사들을 복돋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칼뱅이 또 녹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죠. 나는 당신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역시 또 놀라워하는 그런 겁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 이게 그 성 루드 교회, 지금도 남아있는 그 군사들을 격려했던 그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 지고 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만 갖고 지금 됩니까?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데, 마리드 기즈가 죽습니다, 갑자기. 정말로 놀랍습니다. 1560년 6월 11일, 마리드 기즈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가 위원들을 임명해서 개신교 귀족들, 그 Lords of the Congregation이라는 이 개신교 귀족들, 마리드 기즈와 싸우던 그 사람들의 동의하에 스코틀랜드 여왕의 메리의 남편 프랑스의 프랑스와 2세가 보낸 대표들과 에딘버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들어서서 대신해서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조약 체결이 뭐냐면은 프랑스 군대 스코틀랜드에서 철군. 두 번째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종교 문제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에딘버러 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군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의회가 곧바로 카톨릭 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이요, 정말로 놀라운 반전. 신의 한 수 거듭 일어납니다. 교황의 모든 권한을 말소되고 카톨릭 미사는 불법화됩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러고 구금하도록 하였고 반복할 경우에는 귀양을 보내가서 사형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입니다. 완전. 그러면서 녹스의 지도하에 Six Johns, 그러니까 존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신앙 고백을 만들려고 했는데 6명이 다 존이에요. 그래서 그 팀 이름은 아예 Six John이라고 그럽니다. 6명의 존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초안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8월 17일 날 이를 비준을 하고 그러면서 과거 개신교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했던 모든 규정과 포고문들은 이제 무효화됩니다.